요즘 들어 부쩍 밖으로 나가는 게 큰 숙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친구가 부르면 선뜻 나섰고 시장 구경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일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게 제일 편해하며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문득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꾸 집안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이지요. 오늘은 왜 우리가 자꾸 집순이, 집돌이가 되어 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다시 세상 밖으로 활기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원인은 신체적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외출 한 번을 하더라도 젊었을 때보다 2배, 3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피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고생이야, 집이 제일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며 우리를 자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휴식을 명령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신감의 하락과 사회적 소외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밖에서 길을 찾거나 키오스크 같은 기계를 조작하는 일이 서툴러질 때, 혹은 사람들의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 당황할 때 우리는 소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나가서 창피당하느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또한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집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고 대화의 주제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도 집이 편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내내 호르몬의 변화와 우울감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행복과 활기를 담당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시들해집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어도 마음이 허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해지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이 노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햇볕을 쬐지 못해 호르몬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외출의 기준을 아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만이 외출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기, 우체통 확인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딱 10분만 걷고 오겠다고 결심하고 문 밖을 나서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일단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다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외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는 것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오늘 점심에는 시장에서 맛있는 떡을 하나 사오자라거나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보고 오자처럼 명확한 미션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취미 생활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소소한 일과를 밖에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규칙적인 외출은 우리 삶에 긴장감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는 게 겁난다면 복지관이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람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있고 싶을 때는 집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의자를 놓아보세요. 집안에서도 빛을 충분히 쬐면 무기력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밝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 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몸이 무거울 때는 기분이 몸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외부 자극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면 마음은 더 깊은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지금은 잠시 충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세상과 다시 손잡을 준비를 하세요. 집은 편안한 안식처여야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끈을 묶고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씻어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바로 집 앞 공원 벤치까지만 가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다시 활기찬 인생 후반전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집안의 고요함도 좋지만 가끔은 세상의 활기를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